안녕하세요. 화요 쇼킹 탑10 디바제시카예요. 생방송 저도 진행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요, TV 방송 중에서 있었던 생방송 사건, 그리고 인터넷 방송 중에서 있었던 생방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1988년 8월 4일 대한민국에서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생방송 사건인데요. MBC 뉴스데스크였어요. 강성구 앵커가 지하철 요금의 전면 인상에 관련된 뉴스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원마.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그 아나운서 그쪽으로 들어오셨더니만은 귀 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귀 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이 정숙한 뉴스의 분위기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관계자분한테 끌려나가는데요. 끌려나가면서도 천연 가리봉 1동 136에 35번째 사장 소창혁이라고 하면서 끌려나가셨다는 거예요. 와우. 자, 이때 강성구 앵커는요, 그 소창영 씨의 남입에 순간 굉장히 당황을 하셨지만, 끌려나가고 나서 바로 다시 자세를 취하시고, 뉴스 도중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다면서 침착하게 대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소창영 씨의 도청장치라고 하는 괴성이 계속해서 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에 뉴스 확인해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앞부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정말 옛날 뉴스. 정말 옛날 뉴스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새 보면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아파트, 땅값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갈로울동 136에 35에서 소창이라고 합니다. 뉴스 도중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만.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갈로울동 136에 35에서 소창이라고 합니다. 뉴스 도중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만. 자, 몇 분 뒤에 제대로 된 사과 멘트가 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사태가 수습이 됐는데요. 자, 이후에 40년 특집 뉴스데스크하고 무릎밭도사에서 당시 뉴스 진행을 했던 강성구 앵커하고 백지영 앵커가 밝힌 정황에 따르면 이 낯선 사람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게 좀 이상한 일 아닌가 하지만 사실 뉴스룸에서는요, 이 쪽대본식으로 속보를 바로 앵커에게 전달하는 일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가 들어와서 속보를 전달하러 왔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 거죠. 와우.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방송국의 보안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침입자가 만약에 무기를 소지하고 테러의 목적으로 스튜디오를 난입했다면 정말 끔찍한 장면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생방으로 방송이 될 뻔한 아주 아찔한 사고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창영이란 사람은 누굴까요? 당시에 25살이었고요. 사실 사건 발생 1년 전에 구로구 선방공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귀를 맞아서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인근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이명 증상이 멎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의사가 내 귀에다 도청장치를 심어놓았다는 어떤 왜곡된 사고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소창영 씨는요, 뉴스데스크 사건 말고도 여러 소동을 많이 일으켰다고 해요. 예전에도 장충체육관에서 녹화되던 MBC 프로그램 무대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또 주부가요 열창 방송 녹화 때 방청석에 있는 마이크를 잡고 자기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사실 이전까지 4차례에 걸쳐서 방송 진행을 방해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MBC에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나서 1년 후에 89년 9월 27일 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자리에 끼어들어서 학생과 전경 사이에서 양말하고 구두만 남겨놓고 다 먹고서는 내게 도청장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게 다였냐고요? 아니요. 2년 후 1991년 3월에는요.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내게에도 청장치가 있어요! 라고 외치면서 알몸으로 시위를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또 벽보까지 준비를 하시면서 자신의 사연을 알렸다고 합니다. 순간폰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요. 2008년에 그 후에 이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러 번에 걸쳐서 수소문을 했는데 이미 이사를 가셔서 그 이후에 정확한 근황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분이 현재까지 잘 건강히 살아계시다면 지금 나이가 53살 정도, 그러니까 53세 정도 되셨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사건이죠. 9위를 소개합니다. 때는 1987년 11월 22일이었어요. 이 미국 시카고의 WTTW라는 방송국에서는요, 그날 있었던 시카고 베어스와 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그 미식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를 방송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중단이 되더니 얼마 되지 않아 의문의 가면을 쓴 남성이 화면에 떡하니 나타난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 사람 누구야? 근데 이분이 더 이상합니다. 노래가 틀어지더니 리듬을 타기 시작해요. 이 가면은요, 사실 당시에 유행했던 영국의 무슨 인공지능 로봇 캐릭터라고 해요. 그래서 맥스 헤드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방송 장면 확인하실게요. 방송 중입니다. 뭐 하세요? Well, if you're wondering what happened, so am I. He did.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방금요? 뭐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WTTW 방송국은 재빨리 대처를 했죠. 앵커가, 이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저도 궁금합니다. 하면서 부드럽게 마무리를 짓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이 방송국에 드라마가 방영되던 도중, 또 한 번 이 가면을 쓴 남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방송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가 싶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뭐 영어로 번역이 나오긴 하지만 뭐 약간 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들이 했어요. 그래, 니들은 멍청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90초도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방송을 중간에 방해하고요, 자기가 들어온 엄청 긴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송 사고의 범인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파리를 가봅니다. 2013년이에요. 꽤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2월달이었는데요. 미국 몬타나주에 있는 KRTV라는 방송국에서 스티브 월커스 쇼라는 인기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어요. 이 쇼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리얼로 나와서 막 쇼 프로그램에서 싸우고 약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방송 도중에 갑자기 그런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실제로 비상경고 알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테러나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가 났을 때 시청자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미국 방송국들의 시스템으로 알려졌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 뭐 이제 파도가 높이 친다고 하면서 핸드폰에 갑자기 삐삐삐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런 걸 연상시키는 소리였는데요. 그런데 알람이 끝나고 나서 의문의 남성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고요? 들어볼게요, 먼저. 갑자기 소리가 나요. Civil authorities in your area have reported that the bodies of the dead are rising from their graves and attacking the living. Follow the messages on screen that will be updated as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잠깐 생각해 들으면 현재 몬타나주 행정당국은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을 공격하는 시체들에 대해서 인근 지역에 비상경보를 내릴 상태입니다. Civil authorities in your area have 더 자세한 reported 정보가 that 들어온 the 대로 bodies 비상 of the 소식은 dead 곧 are 업데이트될 rising 예정입니다. from 그 their 존재들은 graves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다가가거나 Messages on screen that will 공격하려고 be 하지 updated as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마십시오라는 Do 이야기. not attempt to approach. 사실 이건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걸 TV를 시청하던 사람들은 정말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졌죠. 왜냐면 TV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게다가 비상 알람 소리가 나오고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는 시체들이 막 공격을 한다 이러니까요. 자, 그래서 바로 몬타나주의 행정당국이 곧바로 그 인근 지역의 무덤을 수색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런 걸어다니는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KRTV 방송국에서는 이건 해커의 소행이라면서 사과 방송을 진행을 했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요, 이게 해커의 소행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몬타나주라는 건 한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예요. 그런데 이 전 지역의 시민들이 이렇게 공포에 떨게 됐는데요. 게다가 이 비상경보 시스템은요, 그렇게 쉽게 해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들 해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요, 실제로 어쩌면 좀비가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좀비 있으면 저 좀 불러주세요. 저도 좀 구경 가게. 자, 7위는요, 폴란드의 한 마술사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마르친 폴로니우치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요, 그 폴란드의 오디션 프로그램 폴란드 갓 탤런트라 해서 준결승 진출자였대요. 근데 이날 이 토크쇼에 특별 출연을 해서 종이봉투와 대못을 이용한 마술을 선보이게 된 거죠. 자, 종이봉투 4개를 가지고 오고 대못을 들고 나와서 봉투 하나에 대못을 넣고 다른 봉투들과 함께 적절히 섞어 놓는 거예요. 그의 계획대로라면 이후에 이 못이 사라지고 모든 봉투에서는 못이 발견되지 않았어야 해요. 첫 번째 봉투에서 시도를 했을 땐 못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두 번째 봉투에서는요, 마술 시험을 같이 보여주던 아나운서에게 기다란 못 하나가 이렇게 박혀버리게 됩니다. 처음엔 이 마술사가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아나운서의 심각한 표정을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손에 박힌 못은 빼내긴 했는데 여자가 계속 비명을 지르고 급기야 바닥에 주저앉기까지 한 거죠. 영상으로 보실게요. 소리가 좀 작습니다. 자,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손으로 콱 눌러보세요. 못 없어요. 못 없어요. 해보세요. 못 없다니까요. 난 마술사 아니에요. 믿을 수 있잖아요.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해보죠. 자, 갑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못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으니까요. 갑니다. 마술은 간혹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저 응급조치 좀 하고 올게요. 하고 사라지셨다는. 아이 참 이게 뭐야. 나중에 옆에 있는 아나운서분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술사분의 실수를 감싸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지만 사실 이 방송은 이미 전 세계로 널리 펼쳐나가서 한국에 있는 저희들까지 보게 됐고요. 이제 이분은 최악의 마술사라는 타이틀을 벗어내지 못하게 됐죠. 자, 6위는요. 때는 1977년이었어요. 11월 27일 오후 5시. 세계를 놀라게 할 사건이 영국의 생방송 도중 발생합니다. 이게 라디오인지 TV인지 모르겠어요. 라디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방송은요, 그날에 있었던 소식을 뉴스캐스터에 의해서 시청자들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영국 사람들에겐 국민적인 방송이었고요. 실제로 수만 명이 이걸 듣고 시청하고 있었죠. 그런데 방송 도중에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더니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실게요. Accepted Mr. Smith's offer to negotiate an internal settlement based on one man, one vote. But, he says, there are conditions. Still thinking about yesterday's High Court decision, which lifts the ban on them playing a test match. This is the voice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목소리는 하느나게의 사령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목소리다. 수년 동안 너희는 하늘에서 빛나는 우리의 모습을 목격해왔다. 우리가 여태까지 너희 형제자매 그리고 너희 지구에게 해왔던 것처럼 평화롭게 지혜롭게 지금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 우리는 너희 동족과 운명에 관해서 경고를 주려고 왔다. 너희 동족은 서로 대화를 하여 너희 세계를 위협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할 재앙을 피해야 한다. 너희 악한 무기들은 모두 버려야 한다. 너희가 이 가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너희 동족은 더욱더 높은 단계의 진화를 겪을 것이다. 너희가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배우기에는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한 메시지이다. 수년 동안 너희가 하늘에서 우리의 빛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너희 동족의 발전을 지켜보았다. 이제 너희는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너희 과학이 인정하는 것보다 너희 지구 주위에 더 많은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이후의 방송은 이제 다시 신호를 되찾게 되었고요. 진행자의 사과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 방송국이었던 영국 쪽에서는 다른 나라들까지 합세를 해서 이 신호의 근원지를 찾기 위한 정말 기나긴 조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누가 보낸 거니? 외계인 너니? 아니면 그냥 정신 나간 어그로니? 이거 뭐니?